학습에 앞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싱킹 강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교육 커리큘럼입니다. 보통 교수님들께서 한 학기 15주 동안 강의를 하시지만 공휴일 혹은 휴강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 12주, 12회를 강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주차에 맞는 기본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첫 주는 학습자인 대학생들이 왜 디자인 싱킹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의 시간입니다. 국내 대학생들의 디자인 싱킹 사례 혹은 타 대학에서의 해외 공모전 사례를 들어 동기부여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의 디자인 싱킹 사례와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도 더 이상 어학 등의 스펙보다 혁신과 창의의 키워드를 스펙으로 가진 지원자를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강의에 잘 녹여주시면 학생들을 동기부여하는 데 충분하시리라 믿습니다. 2주차에서 3주차에는 디자인 싱킹 정의와 다양한 사례, 프로세스별로 달성해야 할 철학 등을 교육하셔서 학습자가 마인드셋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차 교육 후에는 앞서 배운 스탠포드 워크시트로 진행하는 미니 실습을 1주 정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13주 교육 커리큘럼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주차 말미에는 미리 학습자들에게 각자 원하는 주제를 선정해 오도록 지도해 주시고 그 과제를 마친 학생들이 4주차에 모이면 팀 빌딩, 즉 팀원으로서의 역할과 팀원들의 각오를 다지는 팀 선서를 진행합니다. 팀원들이 각자 가지고 온 주제를 색 스티커로 아이디어 보팅하여 팀별 주제를 선정합니다. 5주차와 6주차에는 팀별로 선정된 주제에 맞는 대상자를 찾아서 전화 인터뷰 혹은 대면 인터뷰를 현장에 나가서 해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요령은 논문 작성 시에 사용하는 질적 연구 방법의 심층 인터뷰 기법이 적절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주차와 8주차 동안에는 인터뷰해온 데이터를 팀원들이 공유하고 퍼소나 레주메와 공감 지도를 작성하여 산출물을 내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9주차에는 앞서 디자인 싱킹 2단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문제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고객의 니즈를 한 문장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10주차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서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팀원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지도를 통해서 선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주차에는 도출된 아이디어를 다양한 문구료, 공예품, 재활용품 등으로 가시화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12주차에는 인터뷰했던 대상자에게 프로토타입을 보여주고 아이디어를 설명한 후 피드백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피드백에서 고객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몇 단계로 돌아가서 순환하며 완성할 수 있을지 고찰하도록 학습자에게 안내합니다. 디자인 싱킹 교육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환경과 학습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팀으로 진행하는 디자인 싱킹 교육은 최소 6명의 학습자가 필요합니다. 팀의 최소 단위인 3명으로 적어도 2개 팀이 구성되어 다른 팀의 피드백 혹은 조언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 여행자의 시각을 갖게 해야 합니다. 학습자의 인원이 20명을 넘어 3개 팀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테이블 보조 강사, 즉 팀별 퍼실리테이터를 1명 이상 두는 것이 프로세스 진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팀별 학습자의 수준 차이가 있는 경우 팀별 프로세스 진행 속도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우선 팀별로 학습자의 연령, 교육의 수준, 능동성을 고려하여 고르게 배치합니다. 그래도 수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팀별 주제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주제를 팀별로 다르게 선정합니다. 팀별로 최대 인원은 6명 이하로 배치합니다. 한 팀에 6명 이상일 경우 물리적 공간 때문에 협업에 한계가 생기고 무임승차하거나 나서기를 하는 팀원이 나오는 경향이 심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싱킹의 모든 산출물과 의사결정 활동은 각 팀의 영감의 벽에 서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4개 팀이 있는 경우 4개의 영감의 벽이 팀의 테이블과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프로토타입 제작 단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각 팀의 영감의 벽을 피해서 재료를 따로 비치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싱킹에서 각 팀의 발표는 교수님이 있는 무대 쪽으로 나와서 하지 않습니다. 각 팀의 영감의 벽으로 가서 벽에 붙어 있는 산출물을 보며 발표를 듣게 됩니다. 따라서 각 팀별로 영감의 벽으로 이동해서 서서 발표를 들을 수 있는 크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싱킹 교육은 매 단계별로 시간 제한을 주는 알람도 울리고 계획된 혼돈을 조장해서 혁신적 사고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산만하고 시끄러운 분위기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소음에 민감하지 않은 장소에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디자인 싱킹 강의를 위한 기본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라는 프로세스의 특성상 가장 핵심이 되는 재료는 포스트잇입니다. 다양한 사이즈의 포스트잇이 매 수업마다 1인당 30장 이상이 필요합니다. 매직의 경우에는 색의 다양성은 중요하지 않고 1인당 1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8색 매직이 팀별로 한 세트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유는 한 개 분임에 6명 이상이 앉는 경우를 권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카치 테이프는 팀별 영감의 벽에 산출물을 부착할 때 사용합니다. 색 스티커는 둥근 모양이든 별 모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용도는 영감의 벽에 부착된 포스트잇 혹은 산출물의 투표, 즉 아이디어 보팅을 진행할 때 사용합니다. 아이디어 보팅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학습자 본인이 확산적 사고를 하여 붙인 포스트잇을 제외하고 다른 나머지 팀원들의 포스트잇의 내용이 공감되는 경우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보통 1인당 스티커의 개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A4 용지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 중에 3단계인 아이디어화 단계에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확산된 팀원들의 사고를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하여 적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임펜은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팀원들이 직관적으로 빠르게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은 팀워크가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팀빌딩에 상당히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스탠포드 대학의 D스쿨에서 팀빌딩 가이드라인을 따로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방식의 팀빌딩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쓰는 방식은 아이디어 보팅의 방식으로 팀명을 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역할로는 리더, 개발자, 타임키퍼, 제작자, 분석가, 서기 등으로 나누어서 디자인 싱킹 5단계별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제가 교육했던 모 대기업과 공기업의 팀빌딩 사례입니다. 대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두가 능동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진행한 사례가 있고 디자인 싱킹 특유의 말랑말랑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팀빌딩한 사례도 보입니다.
일정한 양식에 따르도록 강요하지 마시고 디자인 싱킹 교육인 만큼 창조적 자신감을 발휘해서 형식을 파괴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즐기면서 팀워크가 형성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업 워크숍에서 진행했던 팀빌딩 산출물입니다. 원래 팀명은 4조였지만 팀빌딩을 하며 팀명을 핵인사조로 기발하게 바꾸었습니다. 또 팀원을 신분증 컨셉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팀은 형식을 멋지게 파괴해서 별 모양으로 6명의 팀원을 소개하고 원래 팀명이 2조였던 것을 살려서 일석이조로 표현하였습니다. 마지막에 3분만 조는 3분 안에 단계별 프로세스를 다 완성하겠다고 다짐하며 팀명을 지었는데요. 매 단계에 제일 늦게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팀 선언서는 팀별로 디자인 싱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지킬 약속, 그라운드 룰을 정하는 것입니다. 팀별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의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디자인 싱킹 철학을 녹인 예시물을 먼저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시의 이미지는 모두 제가 교육했던 현장의 팀 선언서입니다. 멋지게 형식을 파괴하여 핵심 키워드 위주로 적어준 팀도 있고 자세하게 행동 강령만을 적어준 팀도 있습니다. 팀원끼리 친밀도에 따라서 내용이 상당히 개그스럽거나 단조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 팀 선언서는 20대 엔지니어 사원부터 50대 차장님께서 한 팀이 되어 신나게 율동을 하면서 발표하고 즐거워했던 사례입니다. 디자인 싱킹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교수자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싱킹 교육은 방법론을 너무 강조하고 개입하다 보면 창조성과 혁신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D스쿨 교수님들도 한 학기 동안 내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질문 외에는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지만 팀의 도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디자인 싱킹은 원래 교육이 아닙니다. 디자이너들이 작업 현장에서 쓰던 회의법, 사고법이지요. 그래서 100년 묵은 어떤 교육의 이론과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론적 설명을 학습자에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전거 타기가 목적인 체득형, 체험형 교육에 자전거 타기 설명서를 읽어주는 것처럼 무의미합니다. 또한 디자인 싱킹 교육은 교수자가 디자인 싱킹 내용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강하게 리드해서 끌고 나가는 교육이 아닙니다. 프로세스의 철학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학습자가 그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뒤를 잠깐씩만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무릎이 까지고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자전거 타는 법을 몸으로 익혀야 하는 것은 학습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 교육을 학습자가 주인공이 되는 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학습자가 주체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프로젝트에 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자유를 허용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해결 중심 프로세스일까요? 가치 중심 프로세스일까요? 그동안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아이디어부터 먼저 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결 중심 사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디자인 싱킹은 말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고 구매해야 하는 고객에 대한 공감이 빠진 아이디어는 무의미하다고.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매 단계별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고객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때로는 고객 자신도 모르는 언매트 니즈를 찾아내야 하는 팀원들은 항상 모호한 상황 속에 놓이고 디자인 싱킹 방법론조차도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모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학습자가 프레임이 없는 모호성을 즐기며 창조적 자신감을 마음껏 발휘할 때 혁신의 기회가 옵니다. 디자인 싱킹 교육은 자전거 타기입니다. 무릎이 까지고 실패를 반복하며 균형 감각과 방식을 터득하는 것이지요.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며 그 시너지가 커지는 디자인 싱킹만의 매력은 F사 최초의 마우스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세계 혁신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값싼 재료로 빠르게 반복하며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야 합니다. 교수님들이 처음 하시는 이 디자인 싱킹 교육에도 실패와 실수를 허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교육의 완성도를 높여 가시다 보면 그것 또한 교육의 혁신이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학습을 마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